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인데요. 요즘에 다시 한번 좀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퍼즈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만 또 자리를 비우셨다라고 해서요. 오늘도 제가 대신해서 이지영의 핫코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다 다양한 온체인 지표를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오늘도 많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시세적인 부분들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전반적인 시가총액도 줄어들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러한 전반적인 시가총액도 현재는 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또 한 번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FTX 사태를 겪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포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도지코인이라든지 좀 시바코인들의 급등이 좀 있긴 했었지만 여타 다른 암호화폐들은 사실상 큰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줄어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현재는 16,100달러 선입니다. 16,000달러 선 좀 잘 지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비트코인의 바닥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더리움이 간밤에 크게 좀 하락을 해서요. 현재는 1,100달러 선 겨우겨우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1,200달러 선은 지켜줘야 현재 기준으로는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 텐데 현재는 1,16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이 리플을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긴 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리플이 7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리플이 다시 한 번 더 7위 자리를 탈환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전의 시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24시간 기준으로도 5%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오늘 왜 이렇게 침체가 되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방은행의 총재 발언이 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피크 아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시장에 지배적이었는데 하필 연방은행 총재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2023년도까지는 이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침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러한 또 온체인 지표들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던 이더리움 가격, 어떠한 또 경우로 하락이 됐는지, 어떠한 경로로 이더리움의 하락세를 이끌었는지를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바닥론에 관한 다양한 온체인 지표들과 데이터 통계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에서는요, 코인데스크가 이제 간밤에 내놓은 한 리포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6시쯤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게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좀 노여하셨을 텐데 코인데스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하락한 11,7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러한 하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역시 유통량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좀 온체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가 보이실 텐데 이 온체인 연구원인 루곤체인의 분석에 따르면 이 거래 주소가 일정 시간 동안 8,567만 달러 상당을 바이낸스 주소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84,131이더인데 이게 또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8,567만 달러 상당, 굉장히 큰 규모죠. 이렇게 큰 규모의 이더리움이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한 지금 트위터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이낸스로 이더리움 거래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옮겼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매도 압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파생 상품 거래에서 코인을 판매하거나 혹은 마진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혹은 중앙 집중식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서 거래를 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게 이제 거래소로 이러한 코인을 보내는 그러한 이유인데요. 교환 유입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루곤체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로 대규모의 유입을 언급한 이후에 이더리움의 매도 압력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서 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더리움 가격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이더리움을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옮긴 고래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보다 좀 분석적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이러한 유통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을 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갑의 동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단기적인 하락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또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이제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루곤체인의 이제 트위터를 팔로우 하셔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보신다면은 우리 시장 조금 더 잘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 물량에 관한 온체인 지표입니다. 자, 앞서서는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고래가 많은 물량을 이더리움 거래소로 옮겼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하락에 주의하십시오라고 했지만은 하나의 이제 크립토 퀀트 퀵테크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앞서서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을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괜찮을 수 있다라는 한 분석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물량이요.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만 보더라도 사실은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킹 물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스테이킹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통을 하기 어려운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량이 그만큼 늘어간다라는 거는 이 이더리움 자체에 관한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이킹 물량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수량은 네트워크 사용량과 또 스테이킹된 코인의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장 측면에서는 공급 중단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물량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신규 생성된 이더리움은 모두 스테이킹된 물량에 묶여 있기 때문에 출금 기능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 네트워크에서 공급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 분석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지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신규 생성된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유통 물량으로 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전한 지지선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게 이 분석가의 의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14년 그리고 비트코인이 3번의 반감기를 지나는 동안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비트코인의 공급량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도 발언을 하고 했고요.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스테이킹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을 3중 반감기다라고 부르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더리움에 관한 단기적인 시세
그리고 스테이킹 물량에 관해서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해드렸는데, 하지만 만약에 이 스테이킹 물량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악재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다양한 지표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이야기가 과연 비트코인 바닥론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관한 정말 다양한 지표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일단 그 전에 제가 글래스노드에서 제시한 채굴자 잔고 지표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채굴자들 지금 손해보고 물량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에서 제시한 지표이거든요.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제 가격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최근에 또 한 번 하락을 했었는데, 이 채굴자들 그래도 이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의 양들을 어느 정도 좀 지켜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한 동향이 좀 표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물량을 채굴자들이 현재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은 채굴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보유 물량을 청산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채굴된 모든 비트코인을 100% 매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글래스노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채굴자들이 이제 전기세도 내야 하고 또 채굴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또 고정 비용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 내가 채굴한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매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수치가 꽤나 큽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수직 낙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채굴자들이 이제는 이 시장에서 좀 항복을 해가는 시기가 도래했고, 채굴자들 역시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안 되면은 또 채굴자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지경에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채굴 업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도 글래스노드는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가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채굴자들이 그만큼 항복한다라는 건 이 시장에서 이제 채굴을 하는 기업이나 또 개인이 많이 줄어든다라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량, 전체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시 리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의 항복 시점을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글래스노드는 언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채굴자들도 정말 손실을 보고 팔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비트코인의 바닥을 알리는 또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시사점까지도 함께 이야기했던 글래스노드 리포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또 제가 준비했던 우리 비트코인 바닥 어디까지인가, 비트코인 바닥론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또 온체인 지표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바닥론에 관한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또 보여드리자면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분석가, 크립토 블렛이라는 분석가의 지표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글래스노드나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지표는 아니고 크립토 블렛의 또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표는 CVDD 지표라고 합니다. CVDD 지표라고 하는데, 이 VDD가 이제 밸류가 파괴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암호화폐 보유자가 다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옮겼을 때 그때까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를 나타나는 그러한 또 지표인데, 역사적으로입니다. 2012년부터 이 지표가 비트코인의 바닥을 굉장히 잘 적중을 했다라고 크립토 블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지표에 비트코인 가격이 닿아 있을 때 매수를 했던
매수자분들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가셨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지표에 비트코인 가격이 닿아 있었을 때 매수를 했다면은 또 그에 따른 엄청난 상승률을 겪으셨을 겁니다. 최근으로 오더라도 이 지표에 딱 닿았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을 저점으로 잡고 매수했던 투자자분들 엄청난 상승률을 겪었던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바닥 구간, 그 바닥의 매수 구간이 거의 다 왔다라고 크립토블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가격이 얼마냐면요. 15,900달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선을 겨우 넘어서고 있죠. 그게 바로 15,900달러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고 본인은 이러한 지표를 굉장히 신뢰한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바닥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10,000달러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분석가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6,000달러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분석가들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의견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온체인 지표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